마음을 사로잡는 목소리, 설득력 있는 목소리. 발표 시간이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을 하면 청중분들 중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짓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는 분들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게임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발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 반응들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중들이 제각각 다른 곳을 응시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청중들의 이런 반응이 속상하기도 하고 발표자는 점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는 더 가늘게 떨리면서 더욱더 작아집니다. 발표자는 그 순간을 빨리 피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내용을 다 말하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대충 발표를 마무리 짓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B라는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그 많은 청중들이 모두 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발표자를 주의 깊게 쳐다보면서 그의 말에 빠져들 것처럼 집중합니다. 어떤 이는 졸다가도 깨어납니다. 자료를 굳이 보지 않아도 귀에 쏙쏙 꽂히는 그 발표자의 음성 덕분에 내용 파악도 쉽습니다. B라는 다른 발표자는 여유롭게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100% 전달하고 설득에도 성공합니다. 이 발표자가 발표를 모두 마치자 청중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은 처음에 발표를 했던 A라는 발표자와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던 B라는 발표자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여기서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인 정답은 목소리의 차이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집중도가 훨씬 높습니다. 또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목소리의 비중은 3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정이 35%, 태도가 20%, 내용은 불과 7%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에 먼저 관심을 갖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목소리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내용을 듣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말의 내용에 먼저 관심을 갖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목소리의 반응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내용을 듣기 시작합니다. 즉, 일단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아야 내 말에 집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논리적인 구성과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말에 집중한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집중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감정과 사고를 표현한 나의 말이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목소리가 좋으면 사람들은 그가 말을 잘한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안정된 목소리 톤, 정돈된 말투와 속도를 갖추게 되면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목소리에 매료가 되어 말을 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목소리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말의 재료가 되는 목소리가 좋으면 전달이 더욱 잘 되고 그 내용이 한층 빛나면서 듣는 이들의 더욱더 큰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간과해오던 목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건성으로 듣고 자기 말을 하기가 더 바쁜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목소리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분들 대부분은 실제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저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들은 잘 듣지도 않고 대화를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흥미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재미없는 이야기라든지 혹은 집중하기 힘든 그런 목소리라든지 학교든 사회든 직장이든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도 그 중에 주도권을 갖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들은 어느 조직에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마련인데 열이면 열 모두 목소리가 크고 힘이 실려 있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설득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냅니다. 목소리는 심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소리가 힘있고 우렁찬 사람들은 내면적으로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목소리 때문에 상대방이 잘 집중하지 않고 대화를 지루해한다면 자신감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소리는 더 작아지고 목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고 내 말에 집중하지 않고 내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건 이미 상대방이 저하고 나 자신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에서 이미 흥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더 작아지고 목구멍 안으로 계속 기어 들어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힘있고 카리스마 넘치게 바꿈으로써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저절로 자신감이 차오르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 자신감은 또 여러분들 모두의 목소리에 여유와 볼륨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소리의 선순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사랑을 부르는 목소리. 예전에
인터넷 채팅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대학 시절이라든지 직장인 시절에 인터넷 채팅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때 저는 인터넷 채팅을 많이 할 때 제 나이 또래의 직장인 여성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얘기도 잘 통했지만 무엇보다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그 여성분의 음성에 저는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전화 통화를 나눈 후에 드디어 만날 약속을 하였습니다. 강남의 어느 극장 앞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상대방이 말한 인상착의 비슷한 사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아! 저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급 실망을 했습니다. 솔직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통화를 하던 그 아름다운 음성에, 그 부드러운 음성에 상상 속의 이미지와는 실제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만의 상상의 날개를 펼치던 제 머릿속에서는 정말 연예인처럼 미인인 그런 사람이 그려져 있었지만 실제 상대방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실망을 많이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버릴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래도 그건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 싶어서 그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알아봤고 우리는 근처의 커피숍에 들어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화기를 통해서 전화상 듣던 그 부드러운 음성이 나지막하게 저의 귀를 감쌌습니다. 차분하고 자분자분하고 따뜻한 음성에 저는 서서히 매료된 나머지 그분의 얼굴까지 다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외모를 뛰어넘는 그분만의 목소리의 강한 매력에 저는 조금씩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성분들도 남성의 목소리에 끌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남성분들도 여성분의 목소리에 끌렸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사무직 직장인 여성인 김모 씨는 나이에 비해 앳되고 귀여워 보이는 외모와 달리 중성적인 목소리와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저희 학원에 나와서 목소리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열렬한 구애를 펼치고 있던 한 남성의 목소리 때문에 제게 고민을 호소해 왔습니다. 내용인즉은 이러하였습니다. 그 남성분은 이분한테 회사 거래처 관계의 사람인데 이분을 처음에는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 남성분의 서글서글한 인상에 이분도 싫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화를 할 때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 잘 들리지 않는 데다가 그분의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답답해서 속이 터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 중에는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이런 식 대화에서 지쳐서 전화를 끊고 나면 그 남성분은 또 전화를 다 하지 못한 내용들을 전화를 또 해서 구구절절한 말들을 전화를 다시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하지 못한 얘기들을 줄기차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대시할 때는 싫지 않았는데요. 목소리를 들으니 어떻게 그 목소리로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하고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목소리는 사랑을 끌어오는 신비한 힘도 지녔습니다. 반대로 목소리는 사랑을 멀어지게도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남성의 목소리는 외모 이상의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더 약해서 목소리가 예쁜 여성보다는 얼굴이 예쁜 여성을 더 선호합니다.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았던 그 직장인 여성분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보통 청각적인 감각에 더 큰 자극을 받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러운 남성보다는 평범한 외모지만 귓가를 간질간질거리는 그런 중저음의 부드럽고 달콤한 음성을 가진 남성에게 여성은 더 잘 끌립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휴대폰은 정말이지 가장 중요하고도 기묘한 수단입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사랑을 이어주기도 하고 사랑을 멀어지게도 합니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라든지 커플 매니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 통화만으로도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는데 전화상의 목소리가 좋았던 남성들의 만남 성공률이 현저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을 혹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여러분 당신에게 자꾸 멀어지려 한다면 먼저 본인의 목소리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 어필할 만한 부드럽고 감성적인 목소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목소리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의 교육 강의 내용에서 알려드리는 그 방법을 따라서 연습하시고 훈련하십시오. 분명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여성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부르는 전화 목소리 알아보겠습니다. 전화상의 목소리는 연애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업무나 미팅 전에 전화로 미리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얼굴보다 목소리를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머릿속에 그 사람의 목소리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정작 내 기분은 아무렇지 않은데 무뚝뚝하게 화난 듯이 들리는 그런 목소리 때문에 상대방은 통화 내내 기분이 상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거나 혹은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전화 통화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입모양을 볼 수 없는 까닭에 그 말을 들으면서 바로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상대방은 더욱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답하면 이런 표현들을 하죠. 네? 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차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짜증이 솟구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언짢은 반응을 볼 수 있다면 곧바로 대처할 수도 있는데 전화상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오해는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이처럼 만나기 전부터 목소리 때문에 상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실어주고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이 된다면 그만큼 속상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실제 만남에서 그 부정적 이미지를 얼마나 만회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상냥하고 친절한 느낌이 명료한 목소리 덕분에 만나기 전부터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좋은 느낌을 받고 호감을 갖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목소리만큼이나 단정하고 아마 멋진 사람일 거야. 이러한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감 말입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만났을 때 외모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이미지는 이미 플러스 된 겁니다. 목소리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실히 굳혔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전화로 많은 업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전화를 할 때 저는 목소리에 많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저희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전화벨이 울리면 목소리를 먼저 가다듬습니다. 먼저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통화 직전에, 전화 받기 직전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두 번 소리를 내봅니다. 그러고 나서야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화를 시작합니다. 최대한 밝고 친절한 느낌이 포인트입니다. 이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강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목소리를 내는 방법 중에 간단한 방법이 있죠. 말을 할 때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두성, 발성 이것이 되면서 밝고 쾌활한 느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절대 자신의 현재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 감정에 휘둘려서 전화를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예전부터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는 그런 친한 친구나 가족끼리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의 대화를 할 때만큼은 포커페이스뿐만 아니라 포커보이스가 돼야 합니다. 진정한 프로의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포커보이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책상 앞에 작은 거울을 세워두고 전화가 오면 거울로 자신의 표정을 체크해 가면서 전화 통화를 해보십시오. 아마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실 때는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구부정하게 앉아 있다가도 전화를 받을 때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꼿꼿하게 바른 자세로 전화를 받으십시오. 허리를 꼿꼿하게 펴야 합니다. 몸에서 나오는 소리의 흐름이 몸의 자세 때문에 소리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했을 때 소리는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그러나 허리와 등을 구부리면
목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목에 걸리는 딱딱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전화를 받기 전에는 잠시라도 준비를 하고 전화를 받으십시오. 반드시 스마일, 미소, 웃음을 지으십시오. 밝고 친절한 느낌보다 더 좋은 전화 목소리는 없습니다. 전화상의 목소리 이미지가 그대로 중요한 미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소리란 무엇일까요? 좋은 목소리?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많은 분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서 목소리가 여러분들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고 또 성공을 부를 수도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과연 사람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목소리는 과연 어떤 목소리일까요? 물론 목소리는 연령이나 지역, 상황, 직업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평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들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올바른 억양의 소리를 들으면 지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명이 잘 되어 목소리에 울림이 풍부하게 섞인 그런 음성에 신뢰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가장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의 심정과 따뜻한 자신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자신의 개성까지 함께 더해진다면 정말이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좋은 목소리, 호감 가는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노력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좋은 목소리가 되기 위한, 성공적인 목소리가 되기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목소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꼭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 트레이닝을 하고 여러분들의 연습과 훈련을 시작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계획과 목표를 나름대로 잡으시지만 일반적으로 보컬 파워, 보이스 트레이닝, 스피치 스킬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기본적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소리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한 달 정도의 목표와 계획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여러분들의 음성을 녹음하면서 연습을 한다면 그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효과 만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녹음된 목소리를 mp3 음성 파일에 녹음을 하여 목소리를 비교하면서 듣고, 녹음된 목소리를 비교해서 듣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체크한 후 반복 연습을 합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TV 방송이나 그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나 앵커, 방송인들,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목소리 실제로 따라서 실시간대로 하셔도 되고, 그분들의 그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직접 녹음한 목소리와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체크를 한 후 반복 연습을 하면서 목소리 교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녹음을 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녹음을 하면서 들으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변화가 되고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된 목소리를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피드백을 받도록 합니다. 모니터링을 여러분 자신이 가장 먼저 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친한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평가를 들어보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보이스 트레이닝 연습. 목소리의 변화를 위한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연습은 매일매일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오전, 아침이 좋다고 했습니다. 매일 오전 하루에 10분씩 일일 트레이닝 분량을 소화를 합니다. 여기서의 10분은 최소한의 훈련 시간이므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욱 빠르게 여러분들의 멋진 목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연습 시간만큼은 더 욕심을 내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오전 연습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하루 동안 사용할 목소리를 오전에 다듬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전에 다듬는다는 의미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의식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전에 연습을 못했다면 오후에라도 반드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목소리 트레이닝도 워밍업은 필수입니다. 기초 호흡과 발성 훈련으로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하면서 훈련 전 매일매일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 전 3분 전에 워밍업을 합니다. 목을 풀어주는, 성대를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매일매일 3분 정도 하는 겁니다. 목소리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발성기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신체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동작이 필요한 것처럼 이 목소리, 성대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역시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해줘야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가볍게 발성기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본격적인 목소리 트레이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mp3 녹음 파일을 활용하면 효과는 2배 이상입니다. 서울말의 표준 발음과 이 표준 발음 억양으로 녹음된 mp3를 들으면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투리 억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외국어를 공부하듯이 표준어로 녹음된 mp3를 반복적으로 청취해야 됩니다. 표준말 억양에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반복 학습은 목소리 변화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가장 기초적인 한 달 과정으로 여러분들 연습 목표를 잡으라고 했죠. 30일 동안에
목소리 트레이닝 과정이 끝난 후에도 만약에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소리 트레이닝 전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훈련하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한 목소리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커리큘럼 자체가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적으로 훈련한 이후에도 제가 알려드린 연습 방법을 토대로 얼마든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을 통해서 목소리의 변화, 좋은 목소리를 갖게 되셨다면 한 번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지만 뭔가 목소리의 변화가 부족하고 아직 바뀌지 않았다. 좀 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아직은 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2번, 3번, 4번 반복적으로 전체 과정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기본 호흡법과 마스크 공명 발성법, 발음법 등의 더 자세한 이론과 내용, 연습 방법 등은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물론 알려드리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CLS, 크리에이터 러닝 스튜디오에 수강을 하시면 더 체계적이고 더 세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CLS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한 방법을 실전에 중심으로 해서 대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목소리를 바꿀 수 있는 목소리 트레이닝의 목표를 잡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가장 기초인 복식 호흡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스크 공명법 알려드렸죠? 마스크 공명법 발성을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낭독을 통해서 연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연습 일지를 개인적으로 만드셔갖고 한 달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완성한다는 기본적인 목소리 트레이닝 목표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연습 일지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그것에 여러분들의 연습 내용들을 성과도를 체크하고 그것을 채워가면서 훈련을 해보십시오. 좀 더 정밀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연습 완료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전체 연습 시간까지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하면서 1일차부터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30일차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의 기초적인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연습을 하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을 해소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진단받고 싶은 분은 개인적인 맨투맨 교육이 CLS 크리에이터 러닝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맨투맨 교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전화, 문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뢰를 하시면 개인적인 전문 보이스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방금 전에 알려드린 목소리 트레이닝 연습 일지 차트를 기록해서 상세한 연습 과정을 날짜별로 체크하시고
기록하시고 내용들을 작성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 문제점이라든지 궁금한 점이라든지 특별히 나는 이런 점을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인 1대1 맨투맨 교육을 CLS 크리에이터 러닝 스튜디오에 오셔서 수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신념, 마음가짐,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의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 훈련에 들어가기 전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천천히 읽으면서 녹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4단계의, 4단계의 기본 훈련이 끝난 한 달 이후에 목소리 트레이닝을 끝내고 난 나의 다짐을 읽으면서 녹음을 해보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